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그림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죠? 내용이? 예, 근데 이걸 또 뭐 안 할 수도 없고, 이걸 왜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값, 전자의 에너지 준위. 기존의 이론으로 나와 있는 전자들이 그 각각의 층을 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정확한 값들을 이렇게 구해 놨어요. 기존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층층마다 이동할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느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수식화 해놓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한 법칙이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이 개념이. 이렇게 층층이 이동할 때마다 전자들이 어떤 특정한 양의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나온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자라고 하는 그 구조에 가운데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기존의 과학자들은. 그래서 그 전자들이 이렇게 층층층 어떤 이렇게 그 이걸 이제 양자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층층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비스듬한 곳을 이렇게 거시세기처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렇게 층을 지어서 이동한다. 이런 양자 현상이 있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그 이제 원인을 이제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그 특정한 에너지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발견해내고 그거에 어떤 규칙이 있나 라는 걸 또 이제 찾아내고 그리고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그 빛의 스펙트럼 상에서는 어떤 종류의 빛들이 나오느냐 이런 것을 이제 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규칙에 맞는 또 이제 공식도 찾아내고 해서 이제 그 공식을 어떤 이제 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어떤 그런 계속 미시 세계의 그 구조, 미시 세계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그 원리는 아직까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큰 통합된 이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미시 세계에서의 이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때 그 근원적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만 이 미시 세계에서의 그 움직임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정한 현상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해서는 맞는데 다른 그 현상 말고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큰 다른 이론과 매치가 되지도 않고 이런 이제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 얘기를 이제 잠깐 이제 드릴게요. 이거 뭐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이런 값들과 기존의 방식을 다 벗어나서 제가 알아낸 그런 우주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과연 이런 값들이 나오고 또 어떤 유사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좀 검증을 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설명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찾아낸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걸 적용해 봤을 때 그런 이제 좀 궁금점이 있어서 기존의 이제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제가 찾아낸 우주의 법칙과를 같이 이제 비교해 본 그런 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기존의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을 찾아내기까지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과 복잡한 개념들을 다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낸 건데 실제 수소 이제 원자의 내부를 이제 실제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기존의 과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하나의 전자라고 하는 하나의 입자가 이렇게 핵을 도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떤 그런 빛의 구름 같은 그런 형태로 띄고 있어요. 이 전자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어떤 공간과 빛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는 걸 저는 이제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의 해석이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 기존의 에너지 준위가 나올 수 있는지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존의 방식은 어떤 하나의 전자가 어떤 층들을 이동할 때마다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층들을 이동한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 많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또 반대로 위층에 있던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내고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밑에 있던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전자가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 밑으로 내려온다. 근데 밑으로 내려올 때 어떤 각 층으로 내려오는데 가장 밑으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거보다 좀 덜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적게. 그래서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의 양이 좀 달라지겠죠. 예. 그런 얘기예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거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내서 식을 만들고 그 식에 의해서 나온 값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저의 방식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이 공간이 어떤 층을 이루고 그 빛들이 그 층을 이동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 그 층을 이동할 때
어떤 템포를 갖는다라고 그랬죠. 템포. 예. 그래서 템포의 개념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곡률이 2분의 1일 때 만약에 어떤 빛 하나가 있다면 곡률이 뭐 8분의 1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한 4개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빛의 개수가 늘어난다. 하지만 같은 개수에 같은 템포로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와 기존의 어떤 그런 그 미시세계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다르다. 이전의 해석 방식은 어떤 전자 하나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저는 이게 전자가 아니라 어떤 그 빛, 빛 그 자체다. 그래서 그 빛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빛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 층에 방이 다 차면 그 다음 층에 또 차게 돼 있다. 그리고 또 이 방이 다 차면 또 다음 방에 들어가서 또 빛이 차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층층마다 그 빛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방들의 개수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 이렇게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올 때 이렇게 층들을 채울 수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은 템포다. 개수는 다르지만 같은 템포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왜? 이쪽 안쪽에 있는 이 하나는 곡률이 높은 곳에서 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지만, 여기 2층에 있는 빛은 두 개지만, 얘보다 곡률이 반이 적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템포와 이 하나가 돌고 있는 템포는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네 개가 돌고 있지만 이 곡률을 반영을 하면 역시 안쪽에 있는 하나의 템포와 같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와 네 개의 템포는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그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해석하는 방식과 기존의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틀려요. 다르다고요. 완전히. 저는 빛을 공간과 빛만으로 해석을 한 거고 기존의 방식은 어떤 입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이런 그 전자의 에너지 주리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기존의 어떻게 보면 그런 법칙과 기존의 과학자들이 찾아낸 미시 세계의 어떤 그런 법칙과 제가 알아낸 우주의 법칙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이 값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저의 방식으로 찾아낸 그 방식으로 이제 계산해 봤을 때 값이에요.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값. 예.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이제 비교하는 거라고요.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궤도를 1, 2, 3, 4, 5, 6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크게 6등분을 이제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상적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6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5층에서 뭐 이제 1층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한 거고 저는 곡률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곡률. 예, 곡률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의 2층이라고 하는 것은 곡률이 8분의 1이다. 그리고 기존의 1층은 곡률이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곡률이 기존의 3층, 3이라고 한 거는 곡률이 18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곡률에 따라서
구분을 이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템포를 2분의 1 했을 때 그 템포를 여기는 나타내는 거고요. 한개 있을 때, 기존의 이 곡률에 빛이 이제 하나가 있을 때 이제 템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한계가 있고, 이제 여기 곡률이 128일 때는 이제 64개가 되는데,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곡률이 2분의 1일 때 이 한계 값이 템포가 이제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 템포가. 그런데 곡률이 128일 때 64개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템포도 2분의 1이 되거든요, 여기가. 토탈. 예. 그러니까 한계가 곡률 2분의 1의 공간에서 템포가 2분의 1이 되듯이 64개의 빛들이 곡률이 128분의 1인 공간에서는 템포가 2분의 1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뭐냐면 B예요, B. 그러니까 가령 얘기를 들어서 여기 전자 한 개에 해당되는 빛들이 있을 때 여기에는 전자 64개에 해당되는 빛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잠깐 이 수소의 실제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빛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한 개가 있다가 아니라 전자 한 개에 해당되는 빛이 있다예요. 예,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전자 한 개에 해당되는 빛, 전자 64개에 해당되는 빛들이 이제 어차피 이게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제 1이라고 놓고 그냥 64개로 이제 64라고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런 빛들이 이렇게 층층 이 곡률에 따라서 이렇게 빛들이 쌓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론들은 이 전자 하나가 이 층을 이동했을 때 갖는 에너지의 정도고, 저는 이 층들을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층층마다 빛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빛들이 쌓인다는 거죠. 그만큼의 빛들이. 예, 그런 게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각 층에 있는, 만약에 여기 이제 64개의 이제 어떤 그런 빛들이 있다면 그 한 개의 빛은 과연 몇이 나오느냐 라고 이제 그 계산을 해 본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한계가 있을 때 2분의 1이라는 곡률에 한계가 있을 때 13.6이라고 하자요, 그냥 이거는. 왜냐면 기존의 값이 이제 이게 13.6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것도 어차피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이걸 13.6이라고 한번 놔 본 거예요, 저도. 그랬을 때 과연 4층의 값, 그러니까 곡률이 8분의 1일 때, 18분의 1일 때는 몇이 나오느냐를 이제 계산해 본 거라고요. 그래서 64개를 그 13을 한 개는 몇 개겠죠, 그러면? 13.6을 64개로 나눠보면 이 한 개의 템포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개가 13.6인데 이 곡률이 2분의 1일 때는, 곡률이 128일 때는 한 개가 0.212가 나와요. 이게 템포 값이. 그래서 이렇게 템포 값으로 다 환산을 하면 한 개당 빛들이 갖는 템포 값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이 값은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각 층을 이동할 때 이 빛들이 전부 쌓여서 그렇다. 예, 그래서 맨 위층에 가면 아주 빛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 많이 쌓인다. 맨 위층에는 아주 많은 빛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빛들이 방출이 될 때, 만약에 이만큼이 방출이 된다면 얘는 일로 떨어지는 거다. 이게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 대신 지금 이것의 템포와 얘의 템포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층층마다 빛들이 쌓이는데 모두 템포가 다 같다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우주의 구조는 대칭과 균형, 균질 뭐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들이 쌓이는 방식도 같은 템포로 쌓인다고요. 쌓일 때도. 뭐 이 빛이 이쪽으로 갔을 때 여기 2층의 템포와 여기의 템포가 달라지지 않아요. 같아요. 이게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빛들은 이렇게 미시 세계에서는 이 빛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위층으로 올라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의 템포를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기존의 해석 방식과 전혀 다른 해석 방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빛이 쌓이면서 올라가는데 그 빛들 한 개의 템포 값을 구해 보니까 요런 기존에 있던 값들하고 거의 정확하게 다 일치가 한다 이거야. 기존의 값들과. 제가 저 나름대로의 이제 이런 그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요런 원리로 템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빛들은 다른 층으로 올라갈 때 여러 개로 늘어나면서 올라가는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여러 개로 늘어나는 템포들이 다 동일한 템포로 올라간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템포가 되기 때문에 이 한 개의 값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13.6 나누기 64 하면 이런 값들이 나와요. 13.6해서 25, 16에 하면 딱딱 요 한 개가 갖는 템포의 값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한 개가 갖는 이 템포의 값들이 기존에 알아낸 템포의 값과 알아낸 이제 이런 에너지 준위 값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고요. 이게. 그러므로써 내가 지금 주장하는 이 공률에 따른 공간의 층, 그리고 그 층들을 이동하는 빛들, 그리고 그 빛들이 같은 템포가 될 수 있게 움직이는데, 그 하나하나의 템포 값을 구해보니까 기존의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네 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하게 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일치를 함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알아낸 이 법칙이 기존의 법칙, 기존의 과학자들이 알아낸 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욱더 이 원리까지도 이게 이제 알아내는,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은 알았지, 이렇게 된다는 현상은 알았지 원리는 몰랐거든요. 이게 왜 이런 그 층층이 움직이는지, 전자라는 그런 소립자가 왜 이렇게 층층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층층이 움직이는데 왜 이런 값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긴 알았는데, 그 현상에 대한 이제 그 값이죠,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왜 그렇게 층층이 이동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기존의 값들조차도 내가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이 템포라는 개념을 또 도입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운코크라는 이제 구조도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개수가 다르죠. 여기는 6개죠. 외곽이. 근데 이제 하나를 버리고 5개가 돼도, 그리고 또 하나를 버려서 4개가 돼도 템포는 그대로인 거예요. 템포는. 이 템포는 3분의 2라고 하는 템포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과학에서는 3컬러 차지라고 그래요. 3컬러 차지라고 해서 3가지의 어떤 에너지 상태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색깔이 얘네들이 자꾸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에서는 그걸 3컬러 차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원리를. 이렇게 외곽에 이제 그 빛의 수가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 템포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3분의 1이 되는지가 설명이 된다고요. 이 다운커크가 왜 3분의 1이 되는지. 그리고 얘는 역삼각형이 우세하잖아요. 그죠? 현재. 그래서 얘는 정삼각형을 필요로 한다고요. 템포가 3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필요로 하고 정삼각형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템포가 3개가 있을 때도 3분의 1, 그리고 이 층을 바꿔서 2개가 있을 때도 3분의 1, 그리고 다시 또 하나가 나와서 1개가 있을 때도 3분의 1. 그래서 얘는 템포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걸 필요로 한다고요. 그래서 특성이 3분의 2고, 얘는 지금 현재 정삼각형이 우세하죠. 그래서 얘는 역삼각형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성질이. 역삼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정삼각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스핀, 반대되는 회전의 방향에 그런 빛들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강요당하는 거죠. 이 공간에 의해서. 예, 그래서 얘는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값, 아니죠. 아니죠. 이게 플러스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회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은 회전의 반대 방향, 회전의 방향이에요. 이게 일로 도느냐, 일로 도느냐, 이거 회전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거를 플러스로 하자, 혹은 마이너스로 하자. 이거를 마이너스로 하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걸 플러스로 하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미시 세계에서 이 쿼크들이 다시 또 얘네들이 3개가 뭉쳐서 다시 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가 되고, 그 안에 이런 얘네들이 쿼크가 3컬러 차지를 해서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얘네들 서로 빛들을 서로 주고 받는다고요. 이 3개가 뭉쳐서. 3개가 뭉쳐서 계속 빛들을 주고 받기 때문에 계속 컬러가, 그러니까 색깔이, 이걸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게 무슨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이 3가지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3가지의 에너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 에너지를. 업코크에서
다운 거꾸로 주고 다운 거꾸에서 주고 뭐 얘네들끼리도 서로 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그 양성자나 중성자 안에서 이 쿼크들이 강력한 고리를 형성해서 뭉쳐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개념들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좀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런 해석을 아주 이제 그러니까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 그것을 알게 된 게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빛들이 이 공간을 층층이 다니는데 같은 템포로 다니고 있다.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빛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템포는 같다. 그래서 그 같은 템포를 유지하고 서로 빛들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그 빛의 수가 6개, 5개, 4개로 줄어도 층을 바꿔서 이동하기 때문에 템포는 같다. 3분의 2.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업커크도 서로 이제 여기는 3개, 2개, 1개지만 템포는 같다. 3분의 1로. 그래서 얘는 템포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정기적인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자, 이거를.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라는 템포 값을 갖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예. 그리고 얘는 반대, 이제 정방향의 스핀을 이제 회전을 원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이런 이제 그 소립자들이 갖는 그런 그 특성들을 원리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쿼크에서 업 쿼크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또 다운 쿼크에서 나온 게 다시 또 전자로 되고 이러는 거구나. 예? 이런 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내용이고, 기존에 이제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는 것도 좀 아셔야 좀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값들과 제가 그 공간과 빛이 만들어낸 빛들이 그 공간의 곡률에 따라서 층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빛들이 갖는 하나의 템포 값을 구해 보니까 같은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내가 알아낸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게 기존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원리로 이제 다른 것까지 제가 다 해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뭐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질량이라는 게 뭐구나. 중력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이 방식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게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게. 시간과, 그 다음에 질량과 중력이라는 게. 그래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암흑 에너지가 있고, 뭐, 암흑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원이 뭐, 11차원이 있고, 13차원이 있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이론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얘네들의 그 어떤 그 미시 세계에서의 그 움직임이. 그러니까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미지 세계에서도 이 층들이 젖어 있다. 그래서 그 층들을 이동하는 건데 빛들이 하나의 층들을 이동할 때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고 개수가 많아지지만 템포는 같다. 얘네들이. 그래서 맨 위층에 갈수록 많은 개수의 빛들이 돌고 있는 거다. 근데 얘네들이 그 빛들이 싹 방출이 되면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온다. 왜냐하면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템포를 맞추려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빛들이 막 들어와서 막 쌓이는데 템포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위로 올라간다고 자꾸. 그래서 템포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템포와 이 각각에 있는 템포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템포를 유지하면서 층들의 빛들이 쌓이고 방출되고 쌓이고 방출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쿼크나 업쿼크의 3칼라 차지 같은 경우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빛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 같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빛들이 들어가고 막 나가고 그럴 때 얘가 3분의 2가 됐다가 뭐 3분의 1이 됐다가 뭐 4분의 3이 됐다가 막 이렇게 템포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그대로 3분의 2인 상태에서 빛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여서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운쿼크 2개하고 업쿼크 하나가 이렇게 묶이면 중성자가 되고요. 업쿼크 2개와 다운쿼크 하나가 모이면 이게 양성자가 된다고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이 빛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세계가 꽉 이어져 있다고요, 이게. 그걸 강력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은. 근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서로 빛을 주고받으면서 세계의 에너지 상태가 되는데 왜 세 개의 에너지 상태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색깔로 구분을 한 거야. 그냥 이게 색깔로 하자. 세 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이 빛들을 주고받을 때 빛들이 변한다고요. 서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 내용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구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비교해 보시고 이게 진짜 어떤 그 원리까지도 다 설명을 하고 있네. 이런 것을 좀 발견해 내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좀 되게 복잡했지만,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